오늘 10월 6일 우리 실버 컴퓨터 교실 초급반 스마트폰 과정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제 소개를 먼저 드렸었고요.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기초 과정인데, 우리 책자에 지금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메모를 하면은 여러분 적지 마세요. 다 책에 있으니까. 이런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전화 걸고 받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대화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에 관한 거, 대중교통 길 찾기에 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근데 쇼핑이나 배달 같은 걸 하려면은요,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결제 방법도 등록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보고 나서 몇 번 해보면 재밌어서 더 하게 되는데, 한 번 하고 안 하게 되면은 까먹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수업 전에 미리 오신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 돌아서면 까먹네. 그랬잖아요. 걔도 너는 돌아서면 까먹냐? 나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20대 후반이 되면은요, 뇌세포가 썩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만 오래 하다 보니까 매번 하던 걸 또 하니까 왜 이거를 모를까라고 고민을 했었어. 근데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들면 까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는 강의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요청을 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설명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양이 많은데 똑같은 걸 설명하다 보면 다른 설명을 못할까 봐 걱정인 거지. 근데 저도 설명하던 거를 안 하고 몇 달 안 하다가 다시 하려 그러면 저도 헷갈려요. 까먹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배우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우리 멀티미디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멀티미디어.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듣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이제 가을이니까, 지금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는요, 가을 명소, 수도권 명소를 찾아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덕수궁도 좋대요. 덕수궁도 좋대. 하늘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고요. 관악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이런 데 좋은데, 산은 그냥 평상복으로 가면 위험하거든. 슬리퍼 신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 많아요. 가방에다 막걸리 담아서 가고. 큰일 나거든.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날씨 좋으면 이제 단풍경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단풍경 가서 눈으로 담아오는 것도 좋지만 사진 찍는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쭉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꾸미기. 사진을 이제 찍었으니까 사진을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 그 다음에 생활 편의. 뭐가 있을까? 택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사귀기. 그래서 조심스러워. 친구들 함부로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는요, 모르는 여성들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한결같이 다 예뻐.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쟁 지역에 나가 있는 군인이래. 그러니까는 위험하니까 빨리 마치고 편하게 생활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공통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근데 고아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대. 그거를 저보고 도와달래.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많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쁜 여자를 사칭해가지고 막 돈을 뜯어냈는데 그래서 인터폴에서 잡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남자 셋이야. 이놈들이 여자 사진을 해가지고 그거로. 근데 실제 그 여자분은 실제 있는 인물이야.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여러분 게임 어떤 거 같아요? 그 벽돌 깨기 같은 게임, 우리 오락실에서 예전에 하던 게임들은 스마트폰에는 없고요. 뭐가 있냐면 그 숫자 게임 같은 게 스토커라고 하는 건가? 1, 2, 3, 4, 5, 6, 7, 8, 9 쓰는 것도 있고 뭐 고스톱도 있고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가끔씩 하거든요. 이번에 19회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 e스포츠 게임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요. 오락실에서 게임하던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갖고 LOL이라는 게임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근데 저는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처음 할 때요. 같이 게임하는 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굼뜬데 느리대. 처음이니까 느리지. 사용법을 배워야 되니까는. 우리 아이한테 배웠어요. 아이하고 같이 편이 돼가지고 게임할 때는 제가 든든해요. 근데 혼자서 게임하면 쭈글쭈글해.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요즘은 조금 이제 100명이 게임하는 거예요. 100명이. 근데 가끔씩 1등도 해보고요. 2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봐요. 100등. 시작하자마자 꽥 죽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배워나가는 게 재밌지. 뭐 도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제가 뭐 게임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재밌으니까 가끔씩 해보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중독이 되면 안 돼. 중독. 우리 중독이란 많이 듣죠? 마약 중독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약 김밥이란 말이 있잖아. 그 말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 김밥 장사하는 사람은 마약을 먹어봤나? 중독성 있다고 맛있다는 표현을 했겠지. 근데 왜 하필이면 마약 김밥이냐고. 마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수술하면서 통증이 심하니까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래. 통증이 심하면 누르면 안 아파. 하루 종일 이제 그거를 이제 바늘을 꽂아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좋을까?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뭐 중독되거나 그런 위험한 거는 아니고 의료용으로 나온 거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는 해주시는데 중독되면 안 되겠지 뭐든지. 자녀 가족들을 사랑하는 중독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안 돼. 일하는 중독도 안 되잖아. 저는 한동안 일하는 거에 미쳐가지고요. 일만 했었어요. 강의만 하고요. 일주일에 70시간씩 강의했었어요. 일주일에 70시간씩. 막 한 2년, 3년을 하니까요. 몸이 혹사를 해가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몸이 막 다 아파. 강사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병원비로 다 나갔지 뭐. 그래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혹사를 안 했으면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지냈을 텐데 그냥 일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는데 안 좋은 것 같아.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버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스마트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이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의 제일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 꼭대기 보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SKT.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쓰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거기 KT나 U+라고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옆에 시간이 나오죠? 근데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배터리가 현재 몇 %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파 수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지,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뜨거든. 여기를 우리는 알림줄이라 그래. 뭐라고? 알림줄. 이 부분을 손을 쭉 당기면은요. 여기를 손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알림이 왔어.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뭐 강의할 분들 신청하라고 했나 봐. 근데 강사들은 마감이 됐고 서포터즈들만 신청하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충전하고 있대. 17분 후에 충전이 완료가 된대. 그래서 요거 누르면 손전등이 작동이 되고 요거 누르면 번역되고 통역도 가능하고 이건 뉴스가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알림들이 보이는데 지워야 돼 이거. 지우기 누르면 간단해져요. 근데 요 상단에 보면 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이건 손전등인 것 같고 그렇죠? 손전등 한번 눌러볼까? 손전등 맞네. 여기 손전등 불빛 보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건 블루투스. 정정. 와이파이.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이거는 스피커. 이건 진동. 이거는 진동도 하지 말고 이건 소리가 나라. 이거는 뭐죠? 요거. 블루투스. 제가 지금 여기 머리에다 착용하고 있는 게 블루투스 장비예요. 여러분들 이어폰, 무선 이어폰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 케이스에서 뽑아갖고 귀에다 꽂으면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어 있는 블루투스. 블루투스란 말은요. 파란 이빨이란 뜻이에요. 파란 이. 이가 파랗대. 그 다음에 아랫줄 볼게요. 화면 제일 아랫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줄 3개 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화면 제일 아래. 여러분 스마트폰 밑에 보면 줄 3개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버튼이 있고 왼쪽 가는 화살표 버튼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문자를 확인하려고 딱 눌렀어.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건 뭐지? BC카드에서 제가 아까 점심 먹은 거 여기 나와 있네. 롯데카드 대출 이자율 할인 대출 받으래. 그 다음에 우리카드 결제일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무슨 신한카드 결제대금 안내 이런 거 나오네.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연락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있나 봐. 9월 6일이면 벌써 한 달 전 얘기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상조회사에서 뭐 이벤트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받은 게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 요거 빠꾸 버튼이라고 하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요 화살표 이거 누르면 전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실행해 놓은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밑에 요거 동그라미 단추 있죠? 모서리가 약간 동그랗게 된 사각형 단추를 누르면 다 원래대로 다 밑으로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어요. 줄 3개 쳐져 있는 거. 이게 최근에 실행했던 목록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셔가지고 보세요. 제가 문자 아까 좀 전에 봤었죠? 전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3가지를 실행해 놓은 상태인데 항상 모두 닫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거 모두 닫기. 여러분은 수시로 뭐 유튜브를 하던 카톡을 하고 나면 밑에 있는 줄 3개 친 거 눌러서 모두 닫기를 누르셔야 돼. 그래야 핸드폰이 어떻게 된다? 배터리가 소모가
줄어든다 이거지. 그게 어딨냐면은요. 여러분들 파워 키고 끄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꾹 눌러서 키고 끄는 건 다 아시죠? 이 화면은 어떻게 열어요? 이 화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열리고 그런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눌러서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화면을 탁탁 2번 누르면 화면이 켜져요. 다시 2번 띡띡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잠겨서 그렇구나. 여기를 2번 누르면 비어있는 데를 2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 다시 2번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에다가 잠금 패턴 걸어 놓으셨죠? 잠금 패턴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잠금 버튼이 니은자예요. 니은자. 저희 가족들은 다 니은자야. 왜 잠금 버튼을 누르냐면은 만들어 놓냐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켜진 상태로 그대로 두면 배터리가 낭비되기 때문에 잠금을 걸어 놓는 거야. 그래야 안전하게 뭔가를 잘못 누르지 못하게끔 막는 거지. 그 18페이지 보시면은요. 보통 스마트폰마다 약간 다른데요. 제가 예전에 쓴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이 왼쪽에 있었어요. 어떤 거는 오른쪽에 있고요. 근데 볼륨 조절하는 것도 어떤 거는 왼쪽에 있는 모델이 있고 현재 제가 쓰는 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쪽에 보면 3, 4, 5번 취소 버튼, 홈 버튼, 메뉴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 3번 취소 버튼이 제 스마트폰에서는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우리 책에는 왼쪽에 있어요. LG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위치도 좌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핸드폰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 엄마가 LG 핸드폰을 썼는데 삼성으로 교체하고 나니까 이 버튼 누르는 게 불편하대요. 위치가 달라서. 삼성에서 LG처럼 바꿔놨더니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LG 거를 또 삼성 거를 몇 번 쓰고 나니까는 지금은 뭐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동글뱅이 누르면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다가 뭐 하다가 요거 누르면 다 이제 홈 버튼. 홈이라는 게 뭐예요? 홈. 집. 영어 단어 뜻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에서는 홈이 뭐냐면 처음 보이는 화면을 홈 화면이라 그래. 첫 번째 화면이 나와라 이거지. 이걸 우리는 바탕화면이라 그래. 바탕화면. 그렇죠? 바탕화면. 바탕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여러 개 화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옆으로 제끼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하철 열차 조회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알람 쭉 만들어 놨고요. 날씨 오늘 5,050걸음 걸었네. 잠을 잘 잤나요? 물어보는 게 있네. 어제 11시 10분에 자서 오늘 9시 20분에 제가 눈을 떴나 봐. 그 전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안 만졌지. 핸드폰을 만지면 그때 잠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나 봐. 컴퓨터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안 만지고 계속 도니까 그때부터 잠잔 거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몇 걸음 걸었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바크 버튼이죠. 이전 버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날씨도 보이고
음력 달력도 나와. 음력 달력. 오늘이 8월 22일이야. 음력으로. 저는 아직 음력이 필요해요. 부모님 생신은 음력으로 지내시거든.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니까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제사를 모시기도 하니까 제가 모시는 건 아니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음력 달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음력으로 생일을 셌었어요. 결혼하고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아빠 음력 생일이 언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음력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는 제가 6월 1일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냥 양력 6월 1일이 제 생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생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해요. 가족 생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가까운 생일이 우리 막내놈인데 그날 한꺼번에 생일을 해요. 케이크를 사서 잔치를 벌리고 각자 생일에는 미역국만 끓여서 먹이면 끝이야. 애들은 미역국 끓여주고요. 어른들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뜨거운 물 벗어 먹는 미역국 있잖아요. 이제 그거로 이제 귀찮잖아. 그것도. 그렇게 하고 요 음력이고 요거는 이제 양력 제 일정. 여기 일정 나와 있네. 오늘 이제 무슨 수업 있다라는 거 일정을 여기다 적어놨거든. 근데 여기 줄 3개 있는 메뉴 버튼 눌러서 모두 닫기 누르면 깨끗하게 되고 이제 홈 버튼을 누르면 이게 첫 화면이 요거거든요.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첫 화면 설정하고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 화면을 배경화면 바꾸고도 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컴퓨터를 공부하실 때는요.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있는데 대부분은 몰라서 어렵게 느끼고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것들은 잘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영상 편집, 유튜브 과정이나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과정들은 어려워요. 원래. 쇼핑몰 같은 경우는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컴퓨터 기초 과정이라든지 스마트폰 기초 과정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해봐서 처음 하니까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버튼이 어떻게 있을까요? 전원 버튼이 있죠? 볼륨 버튼이 있죠? 볼륨.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거 있죠? 볼륨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이 있어요.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홈 버튼이 있었죠? 홈 버튼.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 버튼이 뭐라고요? 줄 3개 쳐져 있는 거. 줄 3개 쳐져 있는 게 메뉴 버튼이라 그랬죠? 어디 있었지? 요 밑에 줄 3개 쳐져 있는 거. 그래서 항상 뭐를 실행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실행했잖아. 이렇게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닫았잖아. 근데 카카오톡이 종료가 됐지만 현재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 중에 있거든.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밥그릇 국그릇 어디에 싱크대에다 갖다 놓으시잖아요. 설거지는 안 해놓더라도 싱크대에 올려놓잖아. 그렇죠? 근데 설거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잖아.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 버튼 눌러서 모두 닫기를 누르면 설거지를 해놓고 그것이 이제 수납 공간에 딱딱 보관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모든 통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러니까는 반드시라는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를 하다가 생각이 나시면 이 메뉴 버튼 눌러서 모두 닫기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배터리 소모가 줄어든다는 거지. 여러분 앱이라는 말 들으면 앱. 예전에 어플이라 그랬죠. 어플. 원래는 이렇게 써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여러분 카카오톡 이런 거 있죠?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이폰에서는 어플이라고 썼어. 요거를 네 글자를 잘라서 어플 그러다가 세 글자로 줄여서 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이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뭐 패스, 설정, 내 파일, 뭐 사용 설명서, 기기 찾기, 삼성 헬스, 뭐 여기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있고 뭐 갤러리,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앱 그런 거예요. 앱. 실행하면 작동되는 게 앱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음력 달력 이거 보여드린 거 있죠? 이건 앱이라고 안 해요. 이건 앱이라고. 이건 실행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이렇게 날짜나 달력 같은 것, 날씨 같은 거 작동돼서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얘는 실행이 된 게 아니고 실행이 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실행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앱은 뭐냐면 실행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 거지. 작동을 시키는 경우가 앱이고요. 위젯은 이미 실행이 된 상태로 보여주는 경우. 여기 보면은 음력 달력 같은 경우는 본래 음력 달력 앱이 있어요. 음력 달력 앱이 어디 있냐면은 음력 달력을 누르면 음력 달력이 그때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귀찮잖아. 안 그래요? 매번 앱 찾아갖고 실행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실행을 한 상태로 보여주면 편하잖아.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지 양력이든 음력이든 이렇게 일정을 미리 보여주면 어떻다? 보여주죠. 편하잖아요. 얘도 실행할 수가 있지만 실행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위젯. 위젯 설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위젯은 앱이 설치가 돼야만이 위젯을 설치가 있어요. 얘는 앱을 먼저 설치 후에 나중에 설치가 가능하다. 먼저 하는 건 아니에요. 앱을 먼저 설치를 해야 돼. 음력 달력 앱을 먼저 설치를 해야 날씨나 이런 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나중에 위젯을 설치하든 말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화를 걸려고 이렇게 딱 누르면 전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락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즐겨찾기. 저희 집. 애들 엄마, 우리 큰애, 작은애, 부모님 댁, 아버지, 어머니, 형제 집들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 쭉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거든. 여러분 1번 꾹 누르면 어디로 가요? 전화가?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한 분이 몸이 불편하셨는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길래 안정을 취해드렸는데 걱정이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분 핸드폰을 달라 그래서 전화기를 눌러서 1번을 꾹 누르니까는 집으로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개시 여기 댁 맞냐고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아무개님이 지금 불편해서 이렇게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1번 누르면 집으로 가요. 1번이라는 게 제일 위에 첫 번째 있는 거. 집 전화번호는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 집 전화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번을 누르면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1번이 그러니까는 어? 집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해놔요. 즐겨찾기를.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단축번호를 등록해 놓은 거 단축번호를 1번으로 2번으로는 누구 3번은 누구. 예전에 전화번호 많이 외웠죠. 그렇지. 수첩에다 적어놓고 많이 외웠는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몰라. 그래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연락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치매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디지털 치매.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거나 간단한 계산을 못해. 암산 같은 걸 못하는 거야.
그게 뭐 우리 수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디지털 치매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전화번호 기억이라든지 간단한 계산이 잘 안 된다 이거지. 예전에는 금방금방 계산했는데 전화번호도 누구 그러면 착착착 외워서 눌렀는데 요즘은 핸드폰에다 전화번호 등록을 해놨잖아요. 암흑의 이름 뭐 이렇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전화번호 등록해 주세요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등록해놨거든. 3개월 동안은 여러분 전화번호 기억해둘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3개월이 끝나면 지워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여러분 전화번호를 제가 기억해라 해도 개인적으로 알면 기억을 해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연락처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육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연락처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육이 끝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연락처가. 아까 1번으로 누르면 한다는데 그 1번으로 저기가 등록을 했을 때만이 1번 눌러서 나오고 등록 안 했을 때는 안 나오는. 그렇지 안 나오죠. 지가 알아서 1번 눌렀더니 집으로 연결되고 그건 아니고 단축 번호를 등록을 해놓는 거야. 단축 번호를. 단축 번호 등록을 안 됐을 때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방법도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 줘봐 내가 해놓게. 그래서 자녀들이 해버리죠 그냥. 네.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 놓고 나서 다음에 물어보면 저번에 해줬잖아. 그거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변한 것 같아. 애들 엄마가 뭐를 잘 모른다 그러면 엄마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엄마가 해보세요 라고 직접 옆에서 엄마를 도와 설명을 해줘. 엄마가 해보다가 귀찮잖아. 야 네가 해놔. 그러니까 든든한 사람이 있잖아. 컴퓨터 강사인 남편이 있으니까는 걱정이 없는 거야. 길찾기 뭐 그다음에 카카오 티 해갖고 뭐 택시를 호출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반찬해주러 애들 집에 이제 갈 때는 큰애가 집으로 택시를 보내요. 호출해서. 엄마 지금 택시가 가니까는 택시 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차량 번호 알려주면은 그때 택시 타고 가면 애들 집으로 딱 가거든. 그럼 반찬 갖다 주고 애들하고 놀다가 집에 올 때는 또 애가 택시를 호출해서 자기 집에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거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는 혼자 다니질 않고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애들 엄마는 핸드폰은 그냥 그저 전화. 밤새도록 전화해요. 어쩔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놈이 항해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에 갔다 오고 나면 힘들 때가 있거든. 고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다 전화 걸어갖고 엄마하고 밤새도록 떠들어. 아침 저녁에 대화하는 걸 보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계속 대화 중이야. 어쨌든지 조용하길래 통화 끝났어 했더니 애 지금 뭐 밥 먹으러 갔다 오는 길이래. 그동안 잠깐 쉬는 거래. 나 어쨌거나. 그럼 밥 먹고 와서 여보세요 하면 또 대화가 되는 거지. 그럼 계속 밤새도록 대화해요. 저희는요 비대면 통화도 많이 했었어요. 영상 통화. 그 컴퓨터로 노트북을 연결해 가지고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그렇다고 굳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화번호를 등록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상한 전화가 오면 차단시켜야죠. 스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줄 아세요? 전화가 오면은 통화를 끝내고 나면 거기에다 차단이라는 거 있거든. 차단. 삭제. 스팸으로 처리 이런 걸 누르면 대화 내용도 삭제할까요? 그러면 삭제하라 그러면 대화 내용도 사라지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이 못 오는 거지. 근데 가끔은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하다가 모르고 그걸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전화를 저한테 해도 제가 못 받는 거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 19쪽에 보니까는 앱을 실행하고 홈 버튼을 눌러서 화면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떤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전화를 걸려고 이렇게 봤다가 집으로 전화를 걸겠다. 전화를 걸면 신호가 가겠죠. 지금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집에. 그럼 이제 제가 녹음을 할 거냐? 녹음은 뭐냐면 통화가 돼야 녹음이 되는데 스피커는 제가 통화가 되면 이제 스피커 핸드폰에서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종료 누르고 홈 버튼 누르면 사라졌는데 흔적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흔적은 남아있으니까 모두 닫기를 눌러야지. 그러니까 전화를 걸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죠. 예를 들면 어디 걸면은 뭐 몇 번을 누르세요. 그럴 땐 키패드 눌러서 뭐 문자로 하는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 아니면 2번 누르세요.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전 단계로 돌아가려면 뭐를 누르세요. 뭐 별표를 누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 번호 누르럴 때는 이제 키패드 누르면 되는 거고 끄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 이제 제가 사진 등록해 놨거든. 사진 등록해 놨어. 이거 지금 전화 걸면 또 놀라겠지? 아빠가 갑자기 전화하면은 뭔 일인가 해갖고 저희 이제 부모님 집 부모님 다 계시니까 하고 형제들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고 귀기관들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여기 이제 전화 걸면 이제 전화 가겠지? 여기 전화 받기 전에 끊어야지. 돈이 나가진 않아. 요즘 그냥 무제한 통화잖아. 문자도 무제한으로 요즘은 해요. 예전에는 뭐 몇 통화만 무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거든. 대신에 이제 070, 080 이런 거로 거는 거는 돈이 나가고 영상 통화하는 건 돈이 나가요. 영상 통화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추가 요금이 더 나가지. 이제 그런 거 아니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이제 여러 연락처들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택배라든지 제가 이제 대학원 나가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가나다 순에 이렇게 쭉 등록이 돼 있대요. 사진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사진을 등록해 놓기도 해요. 아는 사람 같으면 사진을 등록해 놓지. 가족들은 등록을 해놓고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 사진을 등록할 일은 없겠지만은 어려운 건 아니지. 그렇지. 전원을 끄고 켜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는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주무실 때 핸드폰 꺼놓고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주무시면 되죠. 그렇죠? 꺼놓지는 않아요. 예전에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배터리를 따로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닐 수는 있어. 장기간 어딜 나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충전해서 저녁에 오면 한 30%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이에 유튜브도 보고 이것도 하고 하니까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되는데 강의실에 가면 USB 케이블 충전해 놓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어딜 갈 때 교육을 받으러 나갈 때는 충전기도 갖고 나가지만 보조 배터리도 챙겨가면 되겠지. 보조 배터리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조 배터리가 요즘은요. 벽돌 크기만한 것도 나온 거 있어요. 벽돌 크기만. 공사장에서는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만한 보조 배터리가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큰 게 필요할까 봤더니 요즘은 핸드폰을 아빠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쓰잖아요. 애들서부터. 그 다음에 노트북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행 가면 노트북 쓰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요 캠핑용 텔레비전도 있어요. 휴대용 텔레비전. 그럼 어디 가면 전원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줄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텔레비전도 작동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충전량이 커야 되니까 보조 배터리가 커져. 저도 보조 배터리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한 4일, 5일은 써. 근데 이제 기차 같은 데 타면 기차 안에도 충전기가 있거든요. 숙소에 가면 다 충전할 수 있는데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충전을 해놓고 또 일정 나갈 때마다 챙겨서 갖고 나가면 되지. 얼마 전에 보니까 시내버스에도 이렇게 쫙 끼우는 게 응? 있더라고요. 전기 버스 시내버스에 끼우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요 USB 단자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거기다 USB 케이블을 꽂아서 핸드폰을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전은요 고속 충전, 일반 충전이 있어요. 고속 충전을 만약에 일반 충전으로 1시간, 그럼 고속 충전으로 한 15분, 20분이면 돼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류는요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충전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핸드폰이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충전은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100% 다 찼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갈 거니까 집에 가서는 또 집으로 가는 사이에 얼마 안 쓸 테니까 또 가면 또 충전기 꽂아 놓겠지 밤새도록.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 충전할 때요 충전기 꽂으면은요 번개 표시가 이렇게 딱 나타나죠. 번개 표시가 2개가 나타나면 고속 충전입니다. 근데 번개 표시가 하나만 나타나면 일반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자체에 그 번개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케이블, 이 USB 케이블 있잖아요. 이거 케이블. 이것도 달라요. 고속 충전이 되는 케이블이 있고 일반 충전만 되는 케이블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꽂아 보시면 돼. 요즘은 스마트폰 사면 충전기도 안 주잖아요. 왜냐면 충전기 값도 한 3, 4만 원 가니까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전 거 쓰던 거 쓰세요라고 해서 충전기를 별도로 안 주더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구형을 쓰다가 이제 C타입으로 이제 새로 바꿨어요. 2년 전에. 근데 얘를 꽂으니까 번개 표시가 2개가 나타나고 고속 충전이라고 나타나면서 빨리 충전되더라고. 어제는요, 그 아파트 재활용하는 데서 스마트폰을 하나 주웠어요. 근데 오래된 거야. 근데 안 켜지길래 집에 와서 충전을 해서 충전이 다 되고 나서 켜니까 켜지는데 카메라에 갤러리를 열어보니까 찍혀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냥 가족 사진이나 누구는 아니고 그냥 핸드폰에 처음 있던 사진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안 깔려, 앱도 안 깔려 있는 공기계처럼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되니까 버렸나 봐. 잘 주워요, 저는. 길거리 갔다가 뭐 동전도 잘 줍지만은 그런 기기들, 노트북도 많이 주웠어요. 한 번은 노트북을 주워가지고 버리기는 다시 버리기 뭐야갖고 쓰려고 봤더니 뭘 고쳐야 돼. 수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쓰다가 결국에 이제 버리기도 하고. 심심하면 뜯어보기도 해요. 뜯으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이 핸드폰을 녹이면 이 안에 금 덩어리 들어있는 거 아세요? 금? 핸드폰 안에 금이 들어있는 건 아세요? 금이라는 이 물질이요 전기를 가장 많이 빨리 움직이게 한대요. 그래서 전기줄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회로 기판에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용광로에서 녹였는데 요즘은 액체 같은 담궈 놓으면요 금만 딱 떨어져. 그럼 그것만 따로 모아서 용광로에 녹이면 되거든. 도시광산이라 그래. 도시광산. 그래서 학교나 우리 이 공공기관에 가면은요 입구에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이나 이 배터리 같은 거
모으는 통들이 있어. 거기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를 이제 국가나 이런 단체들이 모아서 그걸 이제 팔기도 하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생산하기도 해요.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질 건데요. 앱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 글자가 어때요? 이게 작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여러분들 크게 하려고 손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대하거든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펼치면 커지고 줄이면 작아지잖아요. 그랬죠? 아, 돋보기 있으면 잘 보이잖아. 돋보기를 안 쓸라 그래. 돋보기 쓰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안 쓰신다 그러더라고. 얼굴은 늙었는데 왜 돋보기를 안 쓰려고 그래? 돋보기 쓴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누구랑 연애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게 보이려고 하는지 돋보기를 안 쓰려고. 근데 저는 돋보기를 40대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돋보기를 안 쓰고 그냥 맨눈으로 봐도 되는데 이러면 눈이 불편해지고 안 좋대요. 그러니까 돋보기 쓰는 나이가 되면 돋보기를 쓰래. 그게 눈에 좋다는 거야. 그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지. 본의 아니게 이걸 보여드렸네. 신한카드 결제한 게 나오네. 뭐가 이렇게 뭐 카드값 내라는 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몰라. 징글징글하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 기능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